오늘 위중증 환자 35명이나 늘었습니다. 현재 460명이고요. 사망자 14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 이제 3,000명을 넘어서 3,0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425명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좋지가 않은 것 중에서도 꼭 모든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5분이나 나왔는데요. 정확히 100일, 약 100일 전에 40명이 나온 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35분이 거의 두 번째니까 굉장히 오늘 위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확진자 상황은 알려드리지 않는데 확진자도 어제 대비 거의 700명이나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는데 일주일 전 수요일로 가보면 일주일 전 수요일에 2,667명 오늘하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전이 무려 230명 정도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은 230명 정도나 적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내일부터 목, 금, 토가 되면은 헬로윈의 영향이 지금 물론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헬로윈의 그 축제일이 10월 말이었습니다. 10월 말, 10월 31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10일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드러났을 수 있고 이번 주 주말까지는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걱정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전망을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2만 명, 2만 5천 명 이상 나올 거라고 공포를 부추겼는데 실제 우리 방송에서 다소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교하더라도 230명 정도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며칠 사이에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헬로윈데이의 영향은 크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헬로윈데이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2만 명을 찍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확진 상황은 나쁜 가운데서도 최악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다소 안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중증 사망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망자도 애석하게 14분이나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상당히 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까지 위중증자가 4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프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중증자 460명 중에서 60대 이상이 381명으로 82.8%, 50대까지 하게 되면 416명으로 90.4%, 그러니까 50대까지가 거의 항상 90% 정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가 오늘 애석하게 14분이나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0대 이상까지가 대부분이고 90%를 넘고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고령층이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고령층 중에서는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 또 돌파 감염의 위험이 있으신 고령자 중에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지만은 온전한 접종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추가 접종하시라는 말씀 다시 간곡히 드립니다. 자, 오늘 지표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다른 나라,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발생 수준이면 우리나라가 일상 회복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영국, 또 지금 독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독일은 최근에 뭐 하루 확진자가 거의 39,000명, 4만 명대까지 육박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도 100명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고 영국도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쁘다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바이러스는
계절 요인이 없습니다. 겨울이 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더 활성을 많이 나타내고 여름이라고 해서 뭐 풀이 죽고 이게 아니에요. 계절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내 모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산밀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전파 확산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이미 겨울 시즌을 맞고 있는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겨울을 맞으면서 백신 접종이 낮고 이러면서 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요. 유럽도 여러 국가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겪고 있나? 그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예,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하자면.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확진자 양상만 놓고 보면은 10배 이상 적고요.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적고 네.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거의 10배 이상 우리가 적으니까 그 나라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심지어 코로나를 겪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새 이동량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기사가 보이는 거 보면 진짜 코로나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위중증 환자가 좀 나와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90%가 넘는 환자들이 5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40대나 30대도 40명이 넘는 숫자거든요. 이 네.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없을까요? 좀 유념해서?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 낮습니다. 확률로 그러니까 보면.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위중증 환자 상태에서 사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완치되고 나서도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버티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료진의 역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더 케어를 받아야 될 다른 위중증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또 의료진들도 고생시키는 분들이 바로 또 20대, 30대, 40대의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병상 상황이라든지 의료 현장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병상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역 당국에서 65%에서 70%대가 되면은 약간 빨간 등이 켜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75%가 넘어서면 애초에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긴급 중지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을 가동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처럼 계속해서 위중증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건 방역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에크모 장치 33대, 인공호흡기 6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해야 할 일들이죠. 뭐 병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중환자 케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장치들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인데, 현장에 이제 중환자들을 케어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볼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상을 확보하고 그 병상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자를 돌보는 건 사람이잖아요. 뭐 갑자기 무슨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숙달되고 훈련받은 의사나 간호사가 그 현장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의 절대 숫자가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아주 빠른 속도로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의사나 간호사를 이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 숫자들을 어떤 수준에서 계속해서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 내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방역 당국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한 1,500명에서 2,500명 사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요즘에 보면은 계속 방역 당국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청소년한테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예전보다 많이 나오죠. 그러는데 우리 여기 결과에 보면은 10대는 중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며칠 안 있다가 금방 퇴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대도 비교적 빨리 이제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위중증이나 사망이 되는 분들이 고령층이잖아요. 고령층. 그러면은 확진자 전체 비율에서 50대 이상 고령층이
이게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위중증이 되기 전에 먼저 투약을 하게 되면 위중증을 막을 수 있으면서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50대 이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위중증에 빠지기가 어려우니까 50대 이하는 기저질환, 우리가 지금 아니까 어떤 기저질환이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신속하게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분들 자체가 이미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중증으로 빠지기 전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먼저 투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위중증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논란도 없을 수가 예. 있고, 두 번째는 의료 체계에 부담이 생긴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병상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 기자님 자꾸 지적하시는 것처럼 병상을 늘리는 거는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늘리는 거는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늘리는 거는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투입하면 늘릴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의료진을 늘린다거나 그 이외에 다른 부차적인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사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훨씬 값싸게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왜 이렇게 안 하는지 하나가 굉장히 저는 의아스럽고, 둘째 하나는 먹는 치료제 얘기 자꾸 하는데 먹는 치료제는 내년이 되어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한 두세 달 기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 내지 2단계를 지금 잘 넘어가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처방을 썰면 될 것 같은데 당국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은지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차 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말이 엇갈립니다. 이제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방역 당국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위중증 환자 숫자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활용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라고 제가 조언도 드리면서 이제 그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사정도 물었는데,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사용하는 걸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방역 당국 근데 입장에서는. 현장 취재 결과 현장에 근데 또 있는 이제 현장의 의사들은 원하고 있지 의료진은 않습니까? 현장의 의료진들은 또 방역 당국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푸시를 하지 않고 있다. 네, 이럴 때는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왜 현장의 의료진들이 그런 소극적입니까라고 추가로 물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항체 치료제 사용을 소극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의료진들이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겠다라고 청구하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뭐 말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이야기고, 또 현장의 의료진들은 방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대호 교수님께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현장의 의료진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 생각하시는지 완전 틀린 궁금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이 의료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왜 그러냐면은 초기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델타 변이 자체가 워낙 무서운 변이고,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죠. 잘 아시다시피 뭐 람다 변이도 있고 뭐 있었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델타 변이 이외에 논란이 되는 변이가 있습니까? 지금 델타 변이 이외에 변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델타 플러스도 얘기하지 않고 람다도 얘기하지 않고 다 쑥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델타 변이가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변이라고 하는 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과연 효과가 있나 없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셀트리온에서 직접 검증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해 당사자니까 제3자가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외국의 기관이나 외국의 연구대학, 이런 대학들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크게 세 종류. 이 크게 세 종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종류를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했어요. 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알파, 베타, 감마에도 효과는 있습니다. 약간 들쭉날쭉하기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델타 변이겠죠. 예.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델타 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항체를 가지고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첫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리제네론이나 일라이릴리 거보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가짜 뉴스가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청은 지금 일선 의료진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쓰는 거를 좀 꺼려한다 그러면은 홍보 자료를 내야죠. 셀트리온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45만 원을 쓰는 것은 의료 체계 압박, 즉 수백억 또는 인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중환자실을 만드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쌀 수도 있어요. 더 예. 소가적이고. 그것을 떠나서 건물에 뭘 만들고 뭐 늘리고 하는 거야. 뭐 부수고 새로 만들면 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이밍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당장 생명이 위중증의 갈림길에서 또 사망의 갈림길에서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쓰는 것과 그다음에 의료시설을 늘린다고 하는 압박 사이에 돈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지금 가짜 뉴스가 횡행하니까 의료진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몰라서 이걸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의료진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델타 변이에도 잘 작동한다. 예. 두 번째, 방역 당국도 이런 점을 주시하시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신 의료진, 일선 의료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우리나라의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곳에서는 지금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증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우세종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된 지 오래돼 있고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은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분석할 만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 영역 프로젝트도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면은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해야죠. 발표를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가타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뭐라도 가지고 있는 옵션을 동원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다. 올 겨울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만약에 그 100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훨씬 더 큰 피해가 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왜 고민하지 않는지 좀 답답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비용 문제 하나만 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정은경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를 잘 안착시키지 못해서 잘 못 가게 될 경우에요.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수십조, 수백조가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는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45만 원짜리를 1000명한테 쓴다고 해도 이게 소위 몇 푼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지금 방역 당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오늘도 위중증 환자가 460명, 누적 위중증자가 460명에서 역대 최고치다. 예. 이러면서 이거 너무 가파르게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리께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단기적 일상 회복을 잘 안착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뭔가 좀 수동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의사들도 그렇고 정부 당국도 그렇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쪽 다 소극적이에요. 그러게요. 네. 이럴 때는 교통 정리를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당연히 어떻게 하는 방역 게 당국에서 지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저는 가타부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옵션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설대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쓰면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점에서 100%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몰누피라비르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아예 공고를 내려가지고 50대 이상의 코로나19 예. 신규 확진자 중에서 50대 이상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경증이나 혹은 무증상 환자들에게는 무조건 재택치료든 생활치료센터 치료든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정맥주사 셀트리온 항체치료를 놓는다. 그리고 경과 보자. 저는 그러면 그런 조치를 안 할 때와 비교했을 때 위중증 환자 숫자가 로 이어지는 비중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5명, 10명을 줄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회사 차원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뭐 화이자 CEO라든지 모더나 CEO라든지 머크사 CEO들은 언론사 인터뷰도 많이 진행하던데. 지금 셀트리온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제가 좀 하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 이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가 직면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니까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안착시키고 이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겨울의 초입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먹는 치료제는 빨라봐야 내년에 1월 아니면 2월입니다. 아마 2월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긴 기간이 석 달이나 되는 긴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는데 위중증자가 오늘은 30몇 명이지만 앞으로 막 하루에 60명, 70명씩 나와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다니까요. 또 자영업자들은 또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그리고 먼저 국민들이 얼어붙기 때문에 다시 일상회복으로 가지 못하면서 예. 이동도 안 하고 또 얼어붙는다니까요, 이게. 그러는데 이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써서 지금 460명인 위중증자가 점차 줄어서 200명대, 100명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는 유행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로 가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확진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확진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째는 위중증 생기기 전에 먼저 틀어막을 것인가. 두 번째, 위중증을 틀어막아야 위중증자에서 사망자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자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위중증자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당 445만 원 정도로 쓰지만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백만 원짜리 약이라니까요. 그나마 한국에서 개발이 되고 이 기업이 한국의 정부에 거의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크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써야 위중증자를 막을 수 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EMA에서 이번 주에 승인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리제네레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이게 이제 승인이 날 것이라고 밝혀져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EU에서는 승인이 임박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무난하게 승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MA에서?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 쓰이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3개인데요. 네. 미국계 2개, 한국계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계 2개, 리제네론하고 일라이릴리 2개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라이릴리는 생산 캐파, 많이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EMA에서 아예 이제 심사하는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개가 심사가 되고 있는데 예. 리제네론하고 이제 우리나라 셀트리온. 셀트리온께 이제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EMA 당국에서 워낙 이제 파급력이 있으니까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로이터 측에서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델타 변이라 그랬잖아요. 만일에 셀트리온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전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EMA가 이 바본 거죠. 예. 작동도 하지 않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승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승인을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지금 주류 변종인 델타에 잘 작동한다니까요. 심지어 경쟁하고 있는 리제네론보다 더 잘 작동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짜 뉴스가 났는지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작 그 가짜 뉴스를 일부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EMA에서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두 번째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여전히 잘 작동한다. 경쟁자는 리제네론인데 리제네론보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더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이것도 참 이제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MA에서 지금 리제네론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이제 그 승인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은 통상적인 승인 절차 플러스 지금 유럽의 상황에 지금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럽도 지금 겨울을 앞두고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쏟아졌을 때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옵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중증으로 방지하는 옵션 중에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경구용 치료제인데 EMA나 유럽 방역 당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경구용 치료제가 유럽에 풀리려면은 최소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 겨울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옵션으로서 단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이 투약의 용이성에서 떨어지긴 하지만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나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라도 쓰자라는 이제 맥락에서 지금 EMA에서 지금 이 사용 승인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 KFDA 식약처에서 허가까지 난 옵션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용하지 흐름을 않고 따라가지 있다. 못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게 참 이게 우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